예, 안녕하세요. 그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오늘은 그 4.15 총선 그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주 깊게 천착하신 길번님을 모시고 실사구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막연히 저희도 뭐 그냥 어떻게 대명천지에 어떻게 부정선거 3.15식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냐,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판단이든 주장이든 기본적으로 어떤 이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실에 근거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4.15 총선 당시에 재난지원금, 이 일종의 부정선거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사전투표선거 제도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허술한 어떤 이 투개표 관리, 그것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사실 이제 부정선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처음에는 중국인 프로그래머에 의한 통계 조작이다라는 주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네, 해킹해서.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실물이 뒷받침을 갖다가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주장이 일부 통계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다가 사실은 좀 이렇게 잦아들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완전히 반박 다 당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검표를 갖다가 이제 재검표 이후에 했더니만은 거기에 이상한 투표지가 많이 나왔다. 예.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4.15 총선은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참 저도 이제 사실 다시 한번 제가 이걸 갖다 들여다보게 된 거는 이 사람입니다. 황교안 씨지 않습니까? 이분이 국힘당에 지금 대선 후보로 올라가 있고 지금 8강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올 초에 일종의 자신의 어떤 대선 정치적의 출사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책을 썼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책을 보면은 255페이지, 256, 257페이지에 보면은 총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255쪽입니다. 이게 이 책이 이제 김우석이라고 하는 사람과 인터뷰거든요, 황교안하고. 근데 김우석 씨가 총선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하셨다. 생각하고 계시는 총선 패배 원인을 말씀해달라 하니까 황교안이 겉으로 나타난 제일 큰 것은 코로나19와 돈, 즉 재난지원금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건 맞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거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56쪽으로 넘어가면은 총선 패배 원인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외부적인 것, 당내 문제, 대표님 본인에 대한 것 등이다. 먼저 외생적 요인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황교안이 상대는 철저히 준비했는데 우리는 부족했다. 준비도 부족했고 역량도 충분했다고 말할 수 없다. 뭐 맞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뭐 당내 변수는 이전에 몇 번의 선거에서 패하면서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패배의식으로 야기된 부작용 중 하나가 내부 총질이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고, 뭐 대표님의 지도자 리스크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결국 너 잘못이 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게 황교안이 우선 정치 생리를 잘 모르고 원칙에만 충실했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갖다가 제가 샅샅이 다 뜯어봐도요, 이 사람이 그 부정선거 이 4.15 총선은 이 총체적인 3.15식의 어떤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흔적도 없어요. 네, 그랬죠. 아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번에 대선 후보 나와가지고 비전 발표했대. 그때 그 앞부분을 갖다 이걸 갖다가 주요하게 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그때 주장 중에 이게 보니까 재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상한 투표지, 그에 근거해서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거예요. 예.
부정선거로 작년 4.15 이후부터 제기됐던 부정선거론 예, 그 뭐 그것도 있더라고요. 예, 재반복하고 있죠. 한기원 지금. 예, 근데 지금 오늘 뭐 주된 거는 이제 그 4.15 저기 그 재검표하고 나서 나온 예, 예. 그건데 그 전에 이제 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이게 지금 63대 36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예. 요 얘기 이게 이제 아주 초기부터 있던 얘기잖아요. 예, 4.15 총선 직후에 예.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통계학적인 어떤 증거라 그러면서 제기했던 의혹이죠, 저게. 그게 이제 그 유명한 통계학자들이 이 주장을 갖다 뒷받침했지 않습니까? 예. 이 박영환 부분- 교수도 예. 그랬고.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선 예. 좀 먼저 좀 짚고 좀 넘어갔으면 사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63대 36의 그 의혹이라는 거는 음흠. 저게 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의 득표율이 63대 36으로 동일하더라. 네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한 게 사실은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였는데. 예, 지금 수도권 사전 투표가 예, 그렇다는 예, 얘기죠, 예, 그죠? 예. 네. 그런데 저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네. 63대 36으로 나온 지역이 네. 불과 몇 군데 안 되고요. 네네. 전국적으로 본다 그러면 63대 36으로 나온 지역이 거의 한 3, 4%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네네네. 그런데 이제 특정한 지역에 63대 36이 나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게 13군데인가 2군데인가? 네네. 나중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네, 되면. 네네네. 자료가 다 있는데. 네네네. 이제 다른 지역들은 네. 실제로 저렇게 안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저게 한 지역구에서 63대 36이 나오지만은 네네. 각 투표수를 별로 본다 그러면 63대 36이 안 나와요. 네네. 그거를 이제 지역구로 모으고 하다 보니까 음흠. 이게 큰 수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나타난 겁니다. 큰 수입. 예. 그래서 저거는 어느 선거 때나 나타났던 현상으로 네네. 2020년 4.15 총선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에요. 네네.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인천권은 음흠. 동일한 생활권, 네네. 그다음에 그 세대 구성도 비슷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별 그러니까 음흠. 혼합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네. 거의 비슷하게 분포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상도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에서는 저렇게 안 나타나죠, 당연히. 네네. 그러니까 그 근역별로 네네. 저렇게 저는 숫자들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지 특이한 현상도 아니고 어떤 조작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절대 아니에요. 그 저기 모집단하고 자집단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가장 이제 그 부정선거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내세우는 이제 의혹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겁니다. 사전 투표에 의한 득표율하고 네네.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음흠. 동일해야 되는데 음흠. 그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네. 사전 투표율이 당일 투표보다 훨씬 낮고요. 네네. 그러니까 한 10에서 한 12% 정도 낮습니다. 네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네네. 10에서 15% 정도가 사전 득표율이 높아요. 네네. 이제 그걸 가지고 아니 같은 그 후보의 지지자들이 찍는데 음흠. 사전 투표나 당일 투표나 같은 득표율이 나와야 되는데 왜 10% 12% 차이가 나느냐 음흠. 그걸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네. 저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게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네. 사전 투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이었고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사전 투표에 뭔가 이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사실은 사전 투표를 했어요. 저게 또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캠페인도 많이 했죠. 캠페인도 많이 했어요. 예. 그런 캠페인의 결과가 사실은 저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네네. 그걸 가지고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집당과 그 사전투표를 했던 자집당이 예. 같아야 된다. 예. 그래 성향이가 투표 성향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은 오늘 네. 뭐 다루기에는 네네. 조금 너무 복잡하고 네네. 다음 기회에 제가 그거는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제 황교안 씨가 이제 재검표 과정에서 이제 이상한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다.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제 알기로는 길버님은 그 인쇄나 종이 관련된 어떤 그에서 이제 좀 일을 하고 있죠. 조회가 깊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특별히 제가 모셨습니다. 그때 이제 주장이 이런 겁니다. 뭐 좀 잘리는 이발이 투표지라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뭐 본드 처리 자국이 있는 투표지 저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 일장기 투표지라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건 배춧잎 투표지라 그러죠. 그죠? 그다음에 접은 흔적이 없더라. 뭐 바닥에 나온다. 바닥에 나온다. 예. 그다음에 이 투표지에 제곱미터당 그 중량 있잖아요. 평량이 다르다. 네, 뭐 이 주로 그렇죠.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고 뭐 선관위 어떤 뭐 직원들의 이름이 좀 이상하더라. 뭐. 아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주장은요. 그래서 이건 외부에서 지금 투입을 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외부에서 투입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저기는 그러면은 저기 더불어민주당 후보 또는 이 더불어시민당 그 비례정당 있잖아요. 거기에 투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아니 외부에서 막 그냥 투표지를 삽입을 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민경욱 씨를 찍었거나 아니면은 정일영 씨한테 일방적으로만 몰렸다 그런 투표지가 그러면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민경욱 씨나 이정미 후보나 다 골고루 그런 투표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일단 그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이런 이상한 투표지가 나오는 게 대부분 사전 투표지에서 나와요. 근데 사전 투표지 중에서도 간의 사전 투표지에서 대부분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지금 외부에 불법적으로 뭔가 투입을 했다. 투입했는데 이쪽이 기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중국인 프로그램에 의한 전산 조작이다 그러면 몇 명만 있으면 돼요. 이게. 근데 이제 그건 실물에 의해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제 그 기각이 됐는데 그건 이제 주장 안 합니다. 지금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거대한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범죄에 대해서 입을 닫는다. 말이 안 되죠. 이 자체도 말은 안 되는데 사실은 투개표에 투입되는 인원이 거의 한 3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투표에 참여 투개표에 참여하시는 공무원들, 그 다음에 각 당이 보내는 참관인들, 한 당에 한 6명을 보내거든요. 그다음 각 당이 선관위에 파견하는 선관위위원이 있습니다. 2명씩.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짜고 치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심지어 미래통합당 참관인과 선관위원들도 다 그 조작에 참여했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주장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 그 의원들 100명 내외의 의원들이 다 침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나 뭐 거기 있는 주요 당직자들도 다 침묵을 하고 있어요. 침묵한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아예 무시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렇게 되면요. 선관위 직원도 전부 다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그 대장동 게이트 관련하니까 그 선관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것도 갖다 붙일 것 같아. 이렇게 나쁜 놈이었어. 선관위 직원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관위 직원도 나쁜 놈, 선거 참관인도 나쁜 놈, 미래통합당 의원이나 당직자들은 용기가 없거나 뭐 무식한 놈들. 온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무식하거나 용기가 없거나 나쁜 놈이거나 제가 이렇게 되거든. 논리가. 이상한 게 민경욱 후보가 연수원에다가 각 투표소 개표소에다가 자기 사람들을 다 파견을 하고 참관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참관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정한 선관위원도 있고 네네. 그런 사람들 중에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경우 그래요? 없어요. 민경우 후보는 네네. 자기가 쓴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을 증인을 내세우면 되잖아요. 네네. 한 명도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직접 투개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지금 민경우 후보가 이야기하는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거 다 알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서진 못하죠. 네네. 하여간 참. 좀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자, 이제부터는 요즘 이제 최근에 제기하고 있는 그 이상한 투표지에 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거 아까 잠깐 봤는데요. 예,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배춘입 이게 투표지. 이제 배춘입 투표지. 그다음에 좌우 예백이 지금 배춘입 뭐 투표지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요게 그렇게 나와 일단은 이제 있다. 이거 뭐 보이만 드리고 예, 예. 본격적인 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여백 이상이 있다. 예. 그다음에 일장기를 잠깐만요. 투표관리관 예. 도장이 네네. 저렇게 뭉개져 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입장기 투표라고 부르죠, 저희들. 예.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 민경욱의 요 경자에 뭐 빨갛게 돼 있더라. 예. 그 다음에 기표한 기표한 날이 좀 이상하게 생겼더라. 예. 그 다음에 뭐 자수까지 붙어가지고. 뭐 붙어 있더라. 예.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긴급 수선 투표 옆구리 잘린 투표지. 이거 이발이 투표지라고 하는 게 이겁니까? 예. 뭐, 유명한 이발이 투표지. 예, 이런 건데. 자, 어디부터 설명할까요? 네, 하나하나 작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부터 할까요? 예, 처음부터 예, 하죠, 시작을. 좋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저 이발이 투표지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발이라는 말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발이라는 말은 사실 그 일본 말입니다. 네네. 이발이라는 게 저게 주물 공정을 할 때 네네. 앞면 뒷면을 이렇게 거푸집을 이렇게 밀착을 시켜가지고 주물을 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사이에 나오는 그걸 이발이라고 그럽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면 붕어빵을 만들 때 앞면 뒷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굽습니다. 예. 그 옆으로 이렇게 밀가루 반죽들이 삐져 나오죠. 예. 그런 거를 사실 이발이라 그래요. 그 옷 만들 때도요. 여기 예, 예. 실밥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예. 이걸 이발이라고 예, 그래요. 이발이라 그러는데 그 이발이라는 건 이겁니다. 이게 투표지 보시면 여기 옆에 이게 실같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이제 이발이라 그러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부정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음흠. 이게 정상적인 투표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발이 투표제가 나오는 거는 조작해서 넣었다가 음흠. 급히 넣다 보니까 이는 실수를 해서 투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부정선거의 결정적 예, 정보 중에 예. 하나로 얘기하죠, 예, 그죠? 예, 예. 네네. 그런데 네. 이렇게 이발이 투표지가 나오는 것을 보시면 네네. 어느 투표지에서 나오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지금 QR코드가 있죠. 네네. 자, QR코드가 있다는 건 뭡니까? 당일 투표가 아니고 사전 투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사전 그렇구나. 투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사전 투표라도 이게 간내 사전 투표지입니다. 간내가 아니고. 간내 사전 투표지나 아니면 당일 투표지에서 만약 이발이 투표지가 나온다. 그거 이상한 겁니다. 그거 네네. 나올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발의 투표지가 나올 수 있는 거는 관외 사전 투표지에서만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관외 사전 투표지에만 나왔어요. 네네네. 예. 그럼 왜 이게 이발이 투표지가 나오느냐? 음흠. 이거 딱 설명을 드리면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참 좋은데 그 제가요 이거를 한번 동영상으로 띄워 보십시오. 잠깐만요. 예, 제가 요걸 동영상 한번 띄워 보십시오. 아까 올려놨습니까? 그거죠. 그거죠. 이 15분 정도인데 예, 예. 잠깐만요. 자, 어떻게 간의 사전 여기서 시작할까요? 봉투 있죠? 예. 봉투를 잘라내는 장면이 나와야 돼요. 네네네. 예, 촬영한 영상을 보도록 이게 지금 생명의 항해 TV. 예,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올린 동영상입니다. 저기 윗면에 보시면은 저기 자동 커터기로 해가지고 봉투를 잘라내는 게 나오죠. 저 봉투의 저 제일 윗 겉면을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보셨죠 앞에? 네네. 자, 계속 조금 계속 이제 보여드리면 나중에 이제 꺼내는 장면까지 다 나오니까. 접힌 선과 위치가 거의 일정하고 보시면은 이제 커팅을 하죠. 네네. 위를 잘라내죠, 위를. 네네. 자, 저 위를 잘라낼 때 네네. 투표지가 위쪽으로 밀착되어 있으면은 네네. 그 투표지도 함께 잘립니다. 그렇겠죠. 잘리다 보니 저는 이발이 투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그다음에 지금 봉투도 보면은 이발이가 있어요. 네네. 나중에 그 이발이가 나오는
그 관내 투표지가 장면도 지금 들어있는 나오는데 네네네. 봉투의 두께가 일정.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저게 이발이. 예, 예. 이거는 뭐 쉽게 설명이 예. 되네. 그리고 지금 조금 더 좀 보시면 볼까요? 예. 그러니까 봉투에서 끝내는 장면 일정하게 접혀서 우편 봉투에 넣어진 것으로 그까지 나오는데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 여기 이제 봉투를 이제 커팅을 하고 그 속에 투표지를 끝냅니다. 네네. 끝낼 때 보시면 지역구 투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자 보십시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봉투를 투표지를 끝내는 장면이에요. 관외 사전 투표. 관외 사전 투표지죠. 지금 봉투가 예, 있으니까. 예. 지금 꺼내네. 자 끝내는 거 보시면 네. 저기에 지역구 투표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접혀 있습니까? 전부 다 빳빳하게 신근까지 나오죠. 자, 이건 지금 지역구 투표. 아니 지역구하고 네네네네. 지금 비례 후보 투표지가 같이 아, 나와요. 예, 예. 비례 후보 투표지는 접혀서 있고 네네. 지역구 투표지는 전부 다 빳빳하게 안 접혀 그냥 나옵니다. 네네네. 왜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나중에 그러면은 이게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지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이 되네. 예, 나중에 그것도 나오니까 이제 네네네. 동영상 보여드린 김에 네네. 끝까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네. 저기 보시면은 네. 비례 후보 투표지는 접혀 있어요. 네네. 접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지역구 후보들은 접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빳빳한 상태로 신근같이 나와요. 그렇죠. 자, 예. 저기 위쪽에 보시면은 지역구 후보 투표지가 있죠. 네네. 저 접혀 있으니까 지금 빳빳한 상태로 있잖아요. 네네네네. 자, 보셨죠 이제? 네. 자, 그럼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원위치를. 그러면은 원래 빳빳한 신권 뭐 요것도 했는데 이것도 예. 설명이 된 예,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이 정도 예, 하고요. 하고 다시 이제 다시 원위치로 원위치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보셨죠? 자, 왜 이발이 투표지가 나오는지 이제 설명이 됐죠. 네네. 그래서 이발이 투표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의 사전 투표지에서 나오는 이유도 음흠. 간의 사전 투표지는 음흠. 봉투에 담아서 음흠. 우송이 됐다가 개표장에서 음흠. 지금 저렇게 커팅해서 음흠. 개표가 되는 거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간의 사전 투표지에서는 이발이 투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음흠. 그러니까 당일 투표지나 아니면 관 내 사전 투표지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유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자, 이번에 설명이 됐고요. 투표지는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끝내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빳빳한 투표지, 아까 네네. 설명드린 대로 네네. 이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음흠. 참 어이가 없는 게 음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올린 자료입니다. 음흠. 잘 보시면은 이게 이제 네네. 빳빳하게 나왔다 이거죠. 지역구 투표지면 다 빳빳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빳빳하죠. 저 QR 코드가 있네 지금 저거. 왜 QR 코드가 있냐? 음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의 사전 투표지는 네네. 빳빳하게 나오잖아요. 네네. 이 간의 사전 투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음흠. 지역구 후보. 그런데 이게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음흠. 비례 후보 투표지는 저런 거 안 나옵니다. 음흠. 안 나오니까 이렇게 정보를 안 올려요. 전부 다 보시면은 뭡니까? QR코드 있죠? QR코드 있죠? 이게 뭔 이야기냐면 음흠. 관내 사전 투표지 중에 지역구 후보 투표지라는 이야기예요. 음흠. 아까 그 동영상을 보셨습니다만은 음흠. 봉투에 꺼내니까 어땠습니까? 전부 다 빳빳하잖아요. 네네네. 빳빳할 수밖에 없죠. 네네. 왜 빳빳하게 되냐면 음흠. 관외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이 음흠. 비례 후보 투표지하고 지역구 후보 투표지를 받아서 기표를 한 후에 음흠. 봉투에 넣습니다. 음흠. 봉투에 넣으면은 비례 후보 투표지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죠. 그 봉투에 안 접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한 40명이 나와요. 한 40개 정도 그렇죠, 정답이 그렇죠.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60 몇 센치인가 뭐 예, 예. 그랬을 그때 거예요. 우리 예, 이제 엄청 없는 그 키 작은 사람, 예, 예. 키 갖고 뭐 거의 키만 하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그 봉투에 넣으려면 당연히 접어야 되죠. 접어야죠. 근데 지역구 후보 투표지는 저거 보시면은 한 네네. 15cm 정도 될라나? 안 될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접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봉투에 그렇습니다. 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냥 안 접고 넣는 게 더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아요. 안 접고 넣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 접게 넣고 된 거를 개봉하니까 안 접힌 상태로 나오고 빳빳하게 나오죠. 당연히 빳빳하게 나와야 돼요. 네네. 빳빳하게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간의 사전 투표지. 근데 이게 이제 신권처럼 빳빳하니까 이게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예. 이렇게 투입을 한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윤호중 후보표죠.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이게 구리실 거예요 아마. 윤호중 네네. 씨가 아마 구리 쪽에 네네네. 나왔으니까. 그 1번입니다. 빳빳해요. 네네. 그럼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건 누구 표지입니까? 민경욱 씨. 민경욱 씨 편에. 빳빳하잖아요. 예, 그죠? 예. 그죠? 자, 이건 누구 표입니까? 이거 민경욱 후보 표입니다. 이게. 그러네. 민경욱 예. 편에. 그쵸? 이게 QR 코드 보이시죠?
간의 사전 투표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부정 투표를 했는데 예. 그러다가 그럼 이게 부정 투표라면 원래 민경욱이 아니고 딴 사람을 그렇죠. 찍어야 되는데 예. 근데 민경욱도 있는 거야. 민경욱 표도 이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고 조작해서 혹시 민경욱 표 당선시키려고 민경욱 쪽에서 그럼 조작한 건가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이게 민경욱뿐만 아니라 이정미 후보도 똑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일영 후보, 민경욱 후보, 이정미 후보 똑같이 이렇게 빳빳하게 나와요. 간의 네네네. 투표지는. 네. 자, 이제 빳빳하게 나오는 이유를 아셨죠? 네네.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네네네. 나와서 이상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전투표 발급기용 롤 투표용지인데 이게 지금 이거를 공급한 업체가 청와문화사인데요. 네네. 청와문화사 홈피를 보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사전투표 롤지를 공급했다가 나와요. 아하하하.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된 거 보세요. 개선 제품 요런데 개선된 제품 요렇게 이게 나오잖아요. 저기 이거 뭐- 빳빳하잖아요. 예. 빳빳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롤지로 종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굽어서 나오거나 인쇄될 때는 붓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투표지도 굽어서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이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는 롤 상태로 있다가 저렇게 되면 다시 복원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 있죠. 신문은 사실 제지회사들이 전부 다 롤 상태로 신문사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전기에서 인쇄를 하고 나서 우리가 보는 건 어떻습니까? 아주 뭐 빳빳하게 펴져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보는 이게 뭐 애들이 보는 교과서 있죠. 네네.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때 원지는 제지회사들이 네네. 롤 상태로 공급을 합니다. 네네. 그럼 인쇄소에서 롤 상태로 걸어서 네. 인쇄를 했다가 네네. 재본을 해서 교과서가 나오는 거죠. 네네. 그 교과서 그 굽어 있습니까? 빳빳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종이에 대한 성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네.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네. 여기도 이렇게 청아 지금 이거 문화사도 이렇게 설명해 놨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게. 예. 빳빳한 건 이제 뭐 뭐이 정도면 밀림현상을 제거했다라고 나와 있네. 예. 자, 뭐 빳빳한 투표지도 이제 설명이 됐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장 또 밀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붙어 있는 투표지, 소위 이제 줄줄이 샀다는 투표지라고 그러는데 투표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아까 뭐 자석이니 뭐니 뭐 예. 그 얘기인가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이 투표지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더라. 여기 네네. 보시면 이제 붙어 있는 거 떼는 장면이잖아요. 네네. 이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조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직계표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겉면에 봄들은 글루나 아니면 하멜트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표 같은 거 띄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투표지를 만들었다가 하나하나 조작해서 이렇게 넣다 보니까 그게 붙어 있는 상태로 지금 들어간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4.15 총선 때 성북구 갑 개표소에서 했던 이게 장면이에요. 네네. 이게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올린 건데 네네네.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딱 걸렸다고 그랬는데 저 주장 내용을 좀 예. 소개해 주시죠.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100장 중 예. 관외 사전 우편 투표용지 100장 중 예. 32장이 붙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재밌죠? 예? 간의 사전 투표지죠. 예. 당일 투표지도 아니고 간내 사전 투표도 아니고 관내 사전 투표지입니다. 네네. 이게 간의 사전 투표용지니까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요? 왜? 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가 간의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은 네. 봉투에 넣는다 그랬죠. 네. 넣죠. 봉투에 넣을 때 겉면에다가는 해당 선관위 주소를 해가지고 우승할 그 수신처를 적는 그 스티커를 붙입니다. 네네네. 스티커라는 건 뭡니까? 스티키한 물질, 그러니까 접착제 성질이 붙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넣고 난 뒤에 네네. 밀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밀봉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어요. 네네네. 밀봉하는 거. 그럼 양면 테이프 붙일 거 아닙니까? 네네. 양면 테이프가 있다는 건 뭡니까? 접착제 성질이 있는 물질이 있다는 이야기죠. 네네. 그렇죠. 자, 아까 우리가 개봉할 때 보시면은 네네. 개봉할 때 커팅을 해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 칼날에 네. 그 접착성 물질이 묻혔습니까? 안 묻혔습니까? 묻죠. 묻죠. 그 묻었던 것들이 투표지에 이전이 돼요. 그다음에 그 약간의 스티키한 물질이 묻게 되면은 그 투표 용지가 두 개가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저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줄줄이 사탕 투표지가 간혹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간의 사전 투표지에서 나오는 이유도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지에는 간의 사전 투표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티키 물질이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의 사전 투표지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가시현동에서 이제 저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제일 웃긴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 동영상을 보시면은 나오는데 지금 이 동영상이 제가 소개를 해놨지만은 이게 클릭하시면은 안 뜹니다. 안 예, 떠요. 안 뜨더라고, 왜냐면 예. 삭제를 했어요, 얘들이. 아, 왜 삭제를 했냐면 반박을 바로 당하니까 자기들이 올린 증거가 거꾸로 역효과를 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거 저도 저 클릭해보니까 클릭하면 안 나와요. 예. 근데 이 지금 동영상이 한 장면이 요거예요. 네네. 요거예요.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왜 삭제를 네네. 했냐고 애들이 음흠. 문제는 이 앞에 용지는 음흠. 더불어민주당 후보표였어요. 음흠. 그 뒤 후보표가 누구 거냐면 음흠. 미통당의 한상학 후보표였어요. 네네네네. 이 승국갑의 미통당 후보가 한상학이었을 겁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조작하는 사람들이 음흠. 한다 그러면 이 뒷장을 숨기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조작하려고. 그렇지. 그럼 뒷장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후보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 화면을 보면은 이 뒷장 후보표가 한상학 후보표예요. 네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조작하는 그렇습니다. 사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박을 하니까 음흠. 이 애들이 이제 이 동영상을 삭제를 해버린 거죠. 아, 그래서 삭제를 한 거예요. 아, 이게 자기들이 올린 동영상 자체가 네네네.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삭제를 한 겁니다. 자가당착은 많아요, 근데. 예, 예, 클릭하지 마세요. 삭제했습니다. 네네. 예, 예. 자, 그 붙어 있는 투표지 설명이 됐죠. 네네. 그 다음에 일장기 투표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장기 투표지라는 건 사실 요겁니다. 요거. 아까 그 요거, 소개해 주시죠, 요거요. 일장기. 예. 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당일 투표지에서 나온 겁니다. 네네. 이거 보시면은 이게 커팅이 돼 있죠. 예. 이게 1년 번호 커팅. 민경욱 씨한테 투표했네, 근데. 예.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장기 투표지가 나오는 건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QR 코드가 없죠. 이건 당일 투표지라는 이야기고요. 예, 잠깐만요. 이게 스코트 인간과 자유 이야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써놨네. 인천 연수구 재검에서 대량 발견된 투표관리관 일장기 도장 투표지. 한글을 모르는 중공인들이 급하게 위조하느라 아무렇게나 찍어서 투입했다는 증거. 예. 근데 민경욱한테 딱 투표를 했구나. 어쨌든 그리고 예. 대량의 빳빳한 투표지 다발 접힌 흔적이 없음. 예. 그런데 천대엽 대법관은 이런 투표지를 전부 유효토로 인정하고 항의를 묵사람. 예. 자, 인간과 자유 얘기 이 사람도 뭐 글 좀 쓰는 사람인데 스코트 잘 들어보십시오. 아, 예. 이분은 아마 국내 아니고 아마 미국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 부정선거 의혹을 네. 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나마 이분은 약간 합리적인 어떤 제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이고 합리적인 예. 사람이 있지. 아이고. 근데 이 일장기 투표지가 나오는 이유는 음흠. 다른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투표를 할 때 투표소 관리를 하는 게 선관위 직원들이 다 관리하는 줄 알아요. 네, 근데 네. 실제로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음. 공무원, 네. 그다음에 알바생 네. 이런 분들이 실제로 거기서 일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투표 관리관 이게 인장이 있지 않습니까? 도장요. 이 도장을 찍는 분이 투표 관리관인 줄 아세요. 근데 실제로 이게 찍어지신 분들이 현장에 가 보시면은 그 젊은 학생이나 아니면 뭐 아줌마들 이런 분들이 이게 찍어져요. 투표 관리관이 아닙니다. 그냥 네네. 도장만 찍어주시는 분이고 네네네네. 그런 분들은 네. 선거 업무를 제대로 교육을 받기는 하는데 네네. 그냥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면은 그냥 이거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투표소에 가보시면 당일 투표소가 우리나라에 그때 당 10,000개인가 30,000개인가 됐을 겁니다. 네네. 거기 투표소마다 선관위 직원들이 한 명이 가기도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네. 선관위 직원들이 다 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알바생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일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하세요. 그런 분들은 잘 모르니까 도장 주면 그냥 찍어주기만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 지금의 투표관리관 도장들은 대부분이 만년도장입니다. 만년도장이 뭔지 아시죠? 계속 잉크가 그냥. 그렇죠. 인주를 안 인주가, 묻히고 계속 찍어줄 수 있는 그런 도장이 됩니다. 네네. 근데 간혹 가다 만년도장이 아니고 네네. 기존의 도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투표소에는 어떻게 되냐면 스탬프, 그러니까 인주가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는 도장이 아닌 경우 찍으라고. 네네네. 그런데 이 지금 투표 관리관 도장을 찍어주던 사람이 습관적으로 이거 인주를 묻히고 찍어야 되겠다 스탬프를 찍어서 찍어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잠깐만, 저기가 원래는 뭐가 찍혀야 됩니까, 저게? 이게 투표 관리관의 그 이름 요렇게 나와야 돼요. 요렇게. 무선동.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선동 투표관리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뭉개져 나오죠. 엉뚱한 도장도 아니에요. 네. 실제로 이런 도장들이 많은 도장이 있었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인주를 묻혀서 찍다 보니까 이게 뭉개져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인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글자가 나온 것도 일부가 나온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완전히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재검표를 할 때 대부분에서는 이거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렇게 완전히 뭉개진 거는 무효표를 처리를 했어요. 완전. 원래는 저게 개표 당시에는 쌍방의 합의합에 이거를 유효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민경욱 표의 득표로 인정이 됐어요. 표가. 그럼 그 정일영 표도 이런 게 있으면 인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재검표 할 때는 그때 이제 대부분에서는 인원표는 무효.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나온 보이는 것들은 유효.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네. 예, 그렇죠.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건 무조건 유효표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요? 자, 왜 그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꾸 표고 어디 갔나? 자,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보시면 자, 110조의 제2항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 누락 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 매수와 투표소와 대비 용지 작성 관리록 및 투표록 등에 의하여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 투표용지로 본다. 그렇구나. 잠깐. 네,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이 없어도 정당한 투표지를 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투표 교부 매수하고 투표 수가 동일하면은 그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어쨌든 일장기든 어쨌든 도장이 있잖아요. 도장이 있는 거는 당연히 유효표를 인정을 하는 거죠. 없어도 유효표를 인정이 되는데 이게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개표 당시에 그 미통당 창간이든지 선관위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선관위든지 창간이든지 다 인정을 한 거죠. 그때 당시. 때는 하도 항의가 심하니까 투표지는 무효, 일부만 보이는 건 유효 이렇게 처리했던 거예요. 그렇게 됐구나. 자, 일정기 투표지도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은 됐고. 자, 일장기 투표지인데 재미있는 거는 일장기 투표지에서 민경욱 후보 득표수가 더 많았어요. 그래요? 정일보다. 부정선거 희한하게 하네. 참. 그러니까 저는 중국인들이 뭐 그러면은 민경욱인지 윤이 몰랐다는 얘기죠. 정일영, 민경욱, 이정미, 주정국한테 다 일장기 투표제가 나왔어요. 다 나왔다고요. 동일하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조작이 아니라는 이야기고. 그렇죠. 더더구나 민경욱 후보 중에서 일장기 투표제가 많았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거는 그건 뭔 의미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투표관리부실이지, 사실은. 아이고. 그렇죠. 이게는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이 돼야죠. 이런 거를 이제 지적을 하고 묻겠다. 그건 오케이. 그렇죠. 관리부실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배춘입으로 넘어가죠. 그럴까요? 예, 배춘입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춘입 투표지라는 건데. 밑에 이제 버렇게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은 지역구 후보 투표지가 먼저 인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 투표지가 인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투표소에 있던 칼라 프린트가 오작동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왜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이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좀
띄워주세요. 한번 띄워보시죠. 이게 지금 이걸 한번 띄워보세요. 그 별도로 좀 띄워보시면 좋습니다. 자, 저렇게 겹쳐 이중인쇄가 되는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군가 그거 아닌데? 아니요. 그렇죠. 그 붙이는 하셔가지고. 예. 자, 보시면 그 네.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프린트 인쇄 분량 글자 겹침 이중인쇄의 사례입니다. 이거 뭔 티스토리입니까 이거?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지금 뭐 누구 블로그일 겁니다. 블로그일 거예요. 그 보시면 자 이렇게 겹쳐서 나옵니다. 이렇게 겹쳐서 이게 겹친 거 보이시죠? 어떤 게 겹친 거죠? 그 이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겹쳐 있는 거죠. 이거 보시면. 위와 아래가 원래는 별도 자, 페이지인데. 예,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겹쳐 있죠. 여기 겹쳐 있는 부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칼라 프린트 오작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겹쳐서 인쇄가 됩니다. 한 장에. 자, 네네. 지금 사전 투표소에서는 네. 앱손 칼라 프린트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거 투표지를 인쇄를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칼라 프린트가 오작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요? 이거는 이제 황교안 씨의 부정선거 주장이고요. 예, 제가 이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뒤에 이렇게 비례대표 후보지가 이렇게 녹색으로 네네. 비례대표 후보지는 녹색이거든요. 네네네. 녹색으로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겁니다. 음흠. 근데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부정선거 증거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음흠. 인원 투표지가 나오시는 거는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야 될 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서 투표지를 조작해서 이렇게 넣었다. 그래서 나온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인쇄소의 인쇄소에서는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인원 투표지가. 이렇게 겹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쇄소에서 인쇄를 할 때는 네. 이런 식으로 4도 5도 그러니까 인쇄를 하질 않아요. 뭐냐면 빨간 게 있죠. 네네. 이게 칸은 이제 까만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2도 인쇄만 합니다. 그러니까 잉크를 네네. 까만 거하고 빨간 것만 써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겹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칼라 프린트는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 보시면 자 이거 말고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걸 볼까요? 칼라 프린트에는 4가지의 잉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시안, 이게 청록색이에요. 네, 마젠타, 자홍색이고 옐로, 노란색, 그다음 블랙, 네. K라 그러는데 네네네. CMYK라는 잉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색을 이 3가지를 섞으면 무슨 색깔이 나오죠? 블랙일 텐데. 예, 감정이 나오죠. 그렇죠. 블랙이 나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집에 그러니까 잉크젯 프린트. 칼라 모드로 해놓고 흑백 모드로 해놓고 할 때 인쇄 그 선명도가 달라요. 똑같은 블랙을 시연을 하는데 네네. 칼라 모드로 해놓으면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냥 흑백 모드로 해놓으면 선명하지가 않아요. 같은 감정색이라도. 네네네. 왜 그러냐면 그건 저도 경험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자 칼라 프린트에서 감정색을 시연을 하려 그러면 이 색 이 색이 다 혼합돼가지고 이 색이 나와야 감정색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망점이 촘촘하게 바뀌잖아요. 네네네. 그게 선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흑백 모드로 찍으면은 네네. 까만색만 나오잖아요. 이것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선명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망점 자체가 성기성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겹치니까 선명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사전 투표소에는 칼라 프린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잉크젯 칼라 프린트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색깔이 네네. 이런 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네네. 겹쳐서. 네. 아까 말씀드린 인쇄소에서는 네네. 굳이 투표지를 인쇄하려고 그러면 그렇지. 빨간 거하고 까만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인쇄소에서는 절대 저런 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 도대체 그럼 어떤 그러면은 부정투표지를 갖다가 저렇게 3도 인쇄를 했네. 그러면 3도 인쇄까지 해서 저것도 그 좀 뭔가 스토리가 그렇죠. 이 범죄를
이 설명이 잘 안 되네, 저거는. 인쇄소는 네. 1도, 2도, 4도 도수가 올라갈수록 네네. 비용이 엄청 비싸지거든요. 그렇죠. 굳이 1도나 2도 인쇄할 때 4도, 5도 인쇄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거는 음흠. 요겁니다. 요거. 음흠. QR 코드입니다. 음흠. 인쇄소에서 인쇄를 투표지를 인쇄할 경우 네. QR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때부터 다 교체를 하면서. QR 코드가 다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전 투표소에서는 가능한 거 그렇게 나옵니다. 네네. 당연히 그렇게. 근데 인쇄를 해가지고는 절대 이게 QR 코드를 똑같은 QR 코드는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똑같은. 근데 각각 다르게는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뭐냐면 인쇄소에서 인쇄해서 투입을 했다 요 얘기죠. 그렇죠. 그죠?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면은 이제 QR 코드의 동일성 여부를 딱 그냥 그렇죠. 조사해 보면 바로 나오겠네. 그렇죠. 차라리 이 애들이 응. 칼라 프린트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조작할 수 있으니까. 아니 선관위에서 다 조작했다 그러니까 네네. 선관위 자료 받아가지고 QR 코드에 일련 넘버가 뭔지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네네. 그냥 칼라 프린트로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인쇄소에서 인쇄해가지고 이 투표지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 QR 코드를 각각 다르게 만들 수가 뭐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 소리만.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오케이.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자. 그다음에 이제 좌우 여백이 없는 이제 네, 요거죠. 요 그림인데. 네. 자 보십시오. 음흠. 이것도 지금 음흠. 어느 투표지에서 나왔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사전 투표지. 사전 투표. 당일 투표지가 아니죠. 네네네. 그죠? 사전 투표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QR이 있네. 칼라 프린트에서 음흠. 인쇄된 투표지예요. 네네네. 자 위에 제가 조금 올라가죠. 아까 청와문화사 소개를 좀 했었는데, 음흠. 자 보세요. 음흠. 이게 지금 이제 사전 투표소에 있는 프린트예요. 음흠. 뒤에 이게 롤즈가 이렇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투표지 용지예요. 네네네. 용지가 이제 풀리면서 프린트돼서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걸려 있죠. 음흠. 걸리면은 그 걸리는데 음흠. 유격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딱 10cm, 10cm 딱 맞춰가지고 하면은 끼울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부 유격이 있어요. 유격 있어야지. 유격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네.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네. 지금 A4나 그 B5나 우리 그 네네. 복사지를 저희들 프린터에 넣을 때도 그 프린터 네. 적재안 보면은 딱 짜스대로 맞춰가지고 규격이 돼 있지 않고 그렇죠. 규격이 돼 있죠. 그거 당연하지. 그 규격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이쪽으로 쏠리면은 음흠. 인쇄돼서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 그 투표지. 아니 이거는 아까 어디 갔지? 그렇죠? 아, 여기 있네. 그죠? 쏠려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쪽으로. 근데 그나마도 저 이정미 투표, 그렇죠. 민경욱한테 투표. 다 나와요. 왜냐면 자, 저 롤지가 아까 규격이 어떻게 돼 있죠? 네네네.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요거 네. 몇 메다로 돼 있습니까? 이 롤지 규격이. 음흠. 야, 규격이 있습니다. 자, 음흠. 폭 10cm에 길이 얼마죠? 150m입니다. 그죠? 음흠. 이제 투표지 폭이 10cm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롤지 길이는 지금 150m니까 150m. 이거 몇 장 찍을 수 있을라나? 150m 뭐 한 10장, 한 1,500장 이상은 1,500 찍겠네요. 장. 그죠? 예, 예. 1,500장 찍겠죠. 그죠? 네, 1,500 저 정도면. 장이네. 자,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네네. 인원 투표지가 아니는 게 아니죠. 인원 투표지가 밑에. 계속 나오는 거죠. 네네네. 좌우 여백이 없는 표지가. 그러니까 정일행한테 기표한 사람도 투표지도 좌우 여백이 없는 게 나오고 민경욱한테 찍은 것도 그렇게 나오고 이정미한테 찍은 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줄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뭐라 그러면 이것도 무슨 바깥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쉐리스 불법적으로 투입했다 요 얘기하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인쇄소에서 음흠. 투표지를 인쇄해가지고 음흠. 넣었다 이거거든요. 그럼 QR 조작해서. 코드까지 있는데? QR 코드까지 있죠. 그럼 그 자체도 잘못이지만은 자 당일 투표지하고 네네. 당일 투표지는 어디서 인쇄를 하냐면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음흠. 당일 투표지에서 이런 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지. 꼭 사전 투표지만 나와요. 네네네. 당일 투표지에서 안 나온다는 건 뭡니까? 음흠. 인쇄소에서 인쇄하면은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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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흠. 그 사람들 주장이 맞습니다. 바로 엉터리라는 게 뭐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네. 인원 투표지가 당일 투표지에서 나왔다. 음흠. 오케이. 그럼 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네네. 인정해요. 네. 근데 얘들이 좌우 여백이 없는 투표지는 전부 다 QR 코드 있죠. 네네. 사전 투표지입니다.
네. 사전 투표제는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네네. 당연한 거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자, 그 다음에는 또 내려가 볼까요? 대표적인 것들은 다 이야기했는데 예, 다 했네, 대충. 예, 대충. 이제 빨간색 줄 투표지인데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어디 뭐 실물이 있습니까? 빨간색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이걸 뭐 잠깐.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많이 떠돌아다니는 게 그 민경계 지금 경자의 이영자 잠깐만요. 빨간 거하고 비슷한 사례예요. 사실. 배춘입 투표지 설명이 됐고 여백 이상 투표지 커팅. 민경 요거. 네네네. 이거 설명됐고요. 예, 예. 일장기 투표지, 자, 삼원색 요건데 투표지.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의 의혹 제기예요. 음흠. 지금 빨간색 아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칸의 줄이 음흠. 까만색인데 음흠. 이게 빨간색으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음. 이제 요 삼원색 투표 요는 민경호기 경자의 이영자 이것만 지금 빨간 거로 나온 거는 이게 정상 투표지가 아니고 이건 조작해서 넣다 보니 급히 조작해서 이런 게 나왔다는 뭐 그런 주장이거든요. 주장이죠. 예. 이제 이렇게 나오고 빨간 줄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아까 칼라 프린트 이야기 드렸죠 제가. 음흠. 하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예예예. 다시 들어가면 칼라. 이거 보세요. 네. 자, 지금 칼라 프린트에는 4가지 잉크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음흠. 노랑, 파랑, 녹색, 아까 음흠. 마젠타, 시안 네네. 벨로가 만약에 네네. 없다. 그 중에서 이 빨간색 이게 마젠타죠. 네네. 이것만 이 잉크만 남아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잉크라는 게 네네. 소유량이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거는 많이 나가 들어가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칼라 프린트에 만약에 투표지를 인쇄를 했어요. 네네. 그럼 잉크는 이것만 남아 있으면 빨갛게. 빨갛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빨간 줄은요. 아까 민경욱의 이영자 빨간 거는 그것도 프린트에 있어가 오작동이에요. 네네. 그것만 빨간 걸로 표기되게 오작동 돼 있는 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 게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칼라 프린트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그렇죠. 사전 투표에서는 칼라 프린트가 비치가 돼 있어요. 음흠. 그러니까 저게 사전 투표에서만 저렇게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일 투표지에 저런 거 절대 안 나와요. 네네네네. 제가 당일 투표지에 그런 게 나오는 걸 가지고 의혹 제기하면 인정하겠어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설명이 거의 다 됐고요. 그러면 다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예. 투표지 평량이 제곱미터당 150g인데. 자, 원래 투표지의 평량은 100g입니다. 네. 지금 아까도 청하 네네. 문화사 보시면 100g 돼 돼 있었어요. 있죠. 그 당일 투표지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100g입니다. 근데 이 의혹 제기는 누가 했냐면은 음흠. 도태우 변호사가 음흠. 쓴 그 페북에 쓴 글인데 음흠. 박주현 변호사가 이게 아마 양산갑에서 이제 그 재검표할 때 음흠. 올린 것 같은데 음흠. 이렇게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음흠. 거기 현장에 같이 입회했던 전문가가 투표지 150장 무게를 재보니까 음흠. 26,400g이 나왔다 한다. 음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6,400g이 아니고 아마 오기가 된 것 같은데 264g? 264g이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264g을 음흠. 자 150장으로 나눠요. 음흠. 그러니까 나누니까 그렇지. 나눠보니까 이제. 나누니까 그게 150g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150g 네네네네. 숫자가. 네. 그러니까 100g이 나와야 되는데 150g이 나왔으니까 규정보다 71%가 무거운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투표지를 집어넣었다 요 얘기네. 예, 그거죠. 그것도. 음흠. 근데 이거는 이제 260g 오게 한 거로 보이고요. 네. 근데 잘 보시면 네. 이것도 종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런 네네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양산 의뢰 지역구 부분은 4명이라서 네. 그 이름 칸이 4칸이고 네네. 투표지 폭은 10cm입니다. 네네. 100mm. 네. 그 다음에 길이는 155mm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평량이 100g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음흠. 스퀘어미터당 그러니까 1평방미터당 네네. 중량이거든요. 네, 예. 1평방미터당 100g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1평방미터의 종이를 가지고 투표지 몇 장을 만들겠어요? 음흠. 그 투표지 수장은 나올 거 아닙니까? 음흠. 그러면 이 규격의 투표지를 100g의 평량의 종이로 이 투표지를 만들 때 한 장의 무게는 음흠. 1.5g이 나옵니다. 음흠. 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산들의 사전투표 150원 무게가 이게 1.71g이 나왔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음흠. 지금 네네네. 1.55g이 나와야 되는데 1.71g이 나왔으니까 음흠. 이게 더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네네. 자기들 주장은. 네네. 그런데
자 1.71g이지 않습니까, 죠? 네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게 잘못된 평량의 종이로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1.5g보다 지금 얼마 많습니까? 1.61g이 많죠. 예. 0.16. 그러면 10.3%가 좀 많은 거죠. 네네. 정규역보다. 그렇습니다. 10.3% 정도 많이 나오는 거는 정상이에요. 네. 왜 정상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제지회사는 네. 자 100g 투표지를 만들 거니까 그걸 오다를 받아요. 네. 그럼 100g의 평량의 종이를 납품을 합니다. 모조지.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모조지의 수분 함량은 출고 시에는 5 내지 7%밖에 안 돼요. 네네네. 우리 신문용지가 한 8%거든요. 네네. 근데 이 모조지는 한 5 내지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네. 그럼 이 5 내지 7%의 수분만 먹으면 이 종이가 네. 나중에 사용되고 난 뒤에는 그러면 몇 퍼센트의 수분을 먹느냐? 약 12%의 수분을 먹어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통상의 이제 우리 네네. 속도를 봤을 때는 네네. 그 정도 함섭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몇 그램인가 한 5 내지 7%의 정도의 더 수분을 먹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100g이 그 정도의 수분을 더 먹으니까 중량이 더 나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더 나가게 되면 이게 1.55g이 아니라 1.71g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기다가 뭐 또 인쇄도 하고 손때도 먹고 뭐 하면은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잉크 양도 또 추가가 되겠지만 네네네. 어쨌든 수분량으로 본다 그러면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극히 정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평량이 높은 뭐 이제 이런 주장하면요, 이거 굉장히 전문가적인 냄새가 나는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숫자가 막 나오고 육아 그러니까. 평량까지 다 따지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그냥. 근데 사실은 박주현 변호사나 도태호 변호사는 평량의 개념을 몰라요. 그러니까 단위를 보면 스퀘어미터 단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자기들은 이거는 뭐 이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그 투표지 한 장이 150g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이게 노란색 접착제 실의 출처인데 이거 잠깐만요. 이게 뭐 저서 한번 띄워봅시다. 자 어디 영상 한번 띄워보자. 자 엔터. 오 뜨네. 그죠? 이거 이게 이제 개표 현장이에요. 네. 어디 어디 계속 해볼까요? 계속 하면 너무 16분간이니까 아까 적당하게 좀 적당하게 나왔죠. 아까 여기에 제가 1분 50초. 5초네? 뭐 금방 나오겠네. 조금 당겨봅시다. 잠깐만요. 요걸 내주죠. 네. 잠깐만요. 1분 50초. 자, 개함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정리를 하고 있는데 1분 50초 정도. 너무 넘어갔다. 그 정도 보시면, 자 돌려보시면, 자 문제의 그 집계 전표가 보이거든요. 저 여기 오른쪽으로 빨간 게 보이시죠? 빨갛고 옆면에는 노랗게 보이시죠? 이게 집계 전표예요. 그러니까 100장당 묶으면은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딱 붙이게 돼 있습니다. 한 장 집계 가지고. 아까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그거 한번 정지를 시키죠.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 집계 전표가 있죠. 네네. 그 다음에 옆에 이게 집계 되겠습니까? 네, 예. 노란 게 돼 있죠. 이렇게 예, 노랗게 예, 붙어 예. 있죠. 이게 노란 게 뭐냐면 한멜트 아니면 걸릴 겁니다. 저거를 이제 집계 전표에 붙이기 위해서 저기 전표를 한 장 한 장 띄내지 않습니까? 그럼 네네.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 이게 노란 이게 이제 걸루나 한멜트예요. 아마 일종의 아까 스티커 풀성분이죠. 풀성분이죠. 네네. 접착제죠 이게.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집계 전표가 있으니까 이걸 띌 때 이게 노란 것들이 실같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떨어지죠. 떨어지는 것들이 투표지에 붙게 돼요. 네네네네. 붙게 되니까 저게 노란 실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것도 뭐냐면은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네네네네. 왜냐면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노란색 출처 보시면 여기 시범까지 나와 있죠. 이것도 부정선거 증거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이것도 뭐 박아대서 만들어서 막 그냥 쑤셔 박았다. 집계 전표에 붙어 있던 그 접착제입니다 이게. 네네네. 설명이 됐죠. 네네네. 이거 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예. 붙어 있잖아요. 네네. 자, 이거 부정선거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네네. 여기. 자, 여기도 보시면 노란 게 있어요. 이는 접착제 성질이 있는 물질들이 저렇게 투표지를 붙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 예. 자, 예, 열겠습니다. 자, 아까 이거는 뭐 네, 설명을 아까 했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이거 설명을 했고요. 네.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공병호 씨의 유튜브에서 그 바실리아 조슈아라는 사람이 이거 네네. 가지고 계속 뭐 떠들고 부정선거 그의 네네.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무슨 이야기냐면 네네. 당일 투표지에 있는 인쇄된 것하고 네. 사전 투표지에 인쇄된 거는 다르다. 음흠. 맞습니다. 왜냐? 당일 투표지는 인쇄소에서 인쇄한 거고 그렇죠. 사전 투표지는 컬러 프린트에서 인쇄한 거예요. 다를 그냥 수밖에 선명도가 없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냐면 음흠. 네. 이걸 보시면은 선명도가 달라요. 네네. 이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슈아 이 사람은 뭐냐면 이거는 디지털 인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쇄소에서 인쇄한 거 아니고 여기 디지털 인쇄기에서 이제 인쇄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번에 사전 투표에서 비치된 앱손 프린터에서 나오는 이제 인쇄 상태예요. 네네. 이 인디고 인쇄라는 건 디지털 인쇄하고 똑같은 거 인디고 인쇄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면 선명도가 다르죠. 네네. 선명도가 다르죠. 이렇게 나온 게 정상이에요. 선명도 네네. 달라야 돼요. 네네. 그리고 인쇄에서 인쇄한 것도 이 정도의 선명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그러면은 루페를 보면은 이제 네. 전자해밍 같은 건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럼 할 수 있는 거 보시면 이는 망점들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걸로 확인해 가지고 이런 게 들어가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사진 투표지에 이렇게 선명한 게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봐요? 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왔다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사전 투표지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전 투표지에 인쇄된 것과 같은 정도의 어떤 선명도. 선명도가 나온 게 있다 그러면 있다. 그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망점을 보면은 그건 구분이 돼요. 만약에 민경욱 후보가 대법원에다가 이거 확인하자 신청하면 돼요. 바로 드러납니다. 이거. 그렇죠. 이거 쉽게 되겠네. 쉽게 확인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그 QR 코드 그건데, 근데 QR 코드 골 때리는 건데 이게 그 애들이 하나하나 다 다를 텐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말이 바뀌었느냐? 디지털 인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인쇄라고 했구나. 자, 그러면은 디지털 인쇄는 그게 가능해요. 왜? 이게 컴퓨터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QR 코드를 조작해서 하나하나 만들어내서 인쇄를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는 앱손 칼라 프린터의 대행화된 인쇄기가 이게 디지털 인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 다 가능해요. 네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앞뒤가 맞아지네. 예. QR 코드까지 조작하려고 그러면은 디지털 인쇄로 돌려야 되네. 근데 제가 100% 장담하는데 네네. 사전 투표지는 다 이래요. 만약 이런 상태로 다른 게 나온다 그러면 제가 강화문에서 먼저 네네. 부정선거 의혹 규명하라고 1인 시위를 할 겁니다. 그렇게 나오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들은 이제 확인도 안 된 거 가지고 자기들이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비교해서 이게 실제로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니 대부분에서 그저 재검표를 하는 현장에 이렇게 하기 냅두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게 재검표하는 과정도 하나의 사법행위거든요. 재판행위예요. 네네네. 그래서 촬영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촬영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그 재판소에 가면 촬영됩니까? 안 되지. 기자들도 촬영 못해요. 그거를 그렇구나.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일종의 이것도 사법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들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떤 사람들이 요구를 제기하고 요청할 때는 촬영하게 해주고 어떤 경우 안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재검표를 몇 번 했잖아요. 그때 촬영한 동영상 보셨어요? 나는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이 대법원 놈들이 이게 선관위하고 한패다. 그렇게 주장하는 나쁜 놈들 이런 식의 주장을 했거든요. 촬영을 못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왜냐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막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무게를 달았니 뭐냐 하는 것들도 사실상은 실제로 안 되는 거를 자기들이
모르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행위들이 안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를 하려 그러면은 컴퓨터도 들고 와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걸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 저장하도록 냅두겠습니까? 법원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직권택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은 네네. 사실은 투표표 과정에서 이제 찢어주고 하는 경우도 네네. 하나의 유권자가 자기 권리 행사를 하는 건데 네네. 그걸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도시대에서는 안 되니까 그거를 네네.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요거 한번 보세요. 네, 이거를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부정선거 제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기표 도장이 네네. 엉망이더라. 엉망이더라. 이거는 조사 가다 보니까 기표 도장 자체를 아무데나 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자, 이번에도 찍고 뭐 그러네. 그런데 네, 잠깐만요. 잠깐만. 예. 예. 자 보시면 네. 이 지금 어디 갔나? 이 이미지 투표지 이미지 이거는 네.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실물이 아닙니다 이게. 실물이 아닙니다. 실물이 아니라는 증거는 딱 보면 알아요. 여기 보세요. 1번 2번인데 칸이 있습니까 여기? 이런 투표지 있어요. 실물 투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들어내다 보니까 조작이라기보다는 그냥 샘플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주장을 하려고 하다 그러면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금 기표된 이게 실물이 아닙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자기 나름 이미지 확대를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약간 과장해서 이렇게 표현했구나. 실물 투표지는 요겁니다 요거. 요건데 이 실물 투표지에 여기 이제 선명하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 한번 보시면 잠깐만요. 이거 한번 최대한 키워볼까? 최대한 키워도 지금 흐릿해가 잘 흐릿해서 될까 모르겠네. 자 보시면 자, 일단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도장이 찍혀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네네네. 그런데 이 도장이 이렇다고 지금 자기들이 이미지로 만들어 가지고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기표할 때 나오는 게 이게 사람인자가 아닙니다. 전복자입니다. 전복자. 원래 전복자인데 사람들이 사람인자로 원래는 전복자입니다. 이렇게. 이런 기표 도장이 없어요. 예. 근데 이런 기표 도장이 있는 양이 이렇게 이미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기표를 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찍으면은 정확한 기표 도장 형태로 나오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이거에서 나온 경우 많습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보다는 그냥 아이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뭔가를 알리려고 좀 약간의 뭐 그냥 확대 과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조작 수준까지 이제 간 건데 어쨌든 도장이 좀 이상한 게 많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제 경험적으로 말입니다. 저도 투표를 해보면은 도장 있잖아요. 착하게 이렇게 누르기가 쉽지 않아요. 대충 뭐 이렇게 막 누르다 보면은 이렇게 90도로 딱 찍으면 모르겠는데 찌그러질 때 많은데 60도 이렇게 찍게 되면은 일거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거리에 나오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게 이 부분인데 네. 잠깐만요. 이거는 지금 이거 가지고 많이 오고 저기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선관위가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개표할 때 보면 전자 개표 분류기가 투표지를 통과시면서 그 투표지 이미지를 다 스캔을 합니다. 다 스캔을 해서 그 노트북에 다 저장을 해요. 스캔 이미지를.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다시 USB나 이런 데다가 다시 저장을 해서 선관위는 그걸 보관을 해요. 그 USB를. 그런데 노트북에 있는 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개표가 끝난 후에 선관위가 다 삭제를 해요.
법적으로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아, 법적으로. 네. 네네네. 왜냐하면 네. 선관위는 이런 것들을 다 용역을 줘요. 그렇겠죠. 개표 불리기 이런 용역을 것들을. 줘야 그럼 되겠지. 개표 끝나고 난 뒤에는 그거를 다시 용역해서 갖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남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이미지 파일이 유출된다는 거는 사실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이미지 파일은 다 삭제를 합니다. 하기를요.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 해야 되고 그게 법적으로 정상인 맞네. 거예요. 지금까지 선관위는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비밀 투표. 그렇죠. 네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갖고 오라 그런단 말이죠. 네네. 지금 이번에 이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요청을 했어요, 선관위에. 뭐 선관위에 갖고 있는 건 뭡니까? USB에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작이 할 수가 없어요. 훼손될 수가 없는 게 이게 로그 기록이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금방 드러나요. 조작하거나 훼손했으면 확인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선관위는 사본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USB 저장된 거. 네네네네. 이걸 가지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아니 없는 걸 어떻게 갖다 줍니까? 그렇죠. 그럼 갖다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노트북을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한 개표소당 개표 분류기가 몇 대겠습니까? 그게 붙어 있는 노트북이 다 있잖아요. 네네. 그 노트북들을 다 갖다 줘야 돼요. 대부분에다가. 네네. 다 갖다 주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법적으로 네네.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USB에 보관을 하고 일정 기간 그 보관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네네. 그걸 갖고 마지막 남은 이제 저쪽의 의무는 왜 선거법 소송은 6개월 내에 끝내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미적거렸냐? 예. 이제 이거 그 혹시 부분에- 부정선거 증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약간의 그 대법원들이 늦춘 거에 대해서는 이게 해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6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선관위를 네네. 변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조금 다른 때하고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예전 같으면은 네네. 그러니까 선거 소송 많지가 않았습니다. 한두 건밖에 안. 하여튼 가세연에서 그 이야기했던 거 몇 시- 100군데인가 뭐 예, 예. 이랬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 재검표를 하는 데는 지금 현재까지는 3군데죠. 네네. 했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사실은 네네. 예전 같으면 재검표는 어떻게 되면 간단히 끝났습니다. 네네. 그냥 갖고 있는 투표지를 까서 그렇죠. 다시 셌던 거예요. 다시 셌어요. 그 맞아요. 세고 그러면 원래 개표 당시에 발표된 것하고 숫자가 맞는지만 확인하고 네네. 당락에 변화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끝났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경욱이 뭘 요청했냐면 다 내놓으라 그런 거죠. 막 이미지 파일도 내놔라. 그 다음에 뭐 개표 분류기에 뭐 검증을 하자. 별별급 요구를 다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민경욱 후보 측이 예전 같은 거는 절차를 밟고 네네. 간단히 끝냈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자는데 민경욱 후보 측에서 그렇게 해가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끌어졌던 거예요. 이게 대법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법적 시한 안에 그거는 사실은 해줘. 조금 더 대법원이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네. 이건 부정선거 의혹을 얘기하는 게 터무니없다는 거 그쪽도 다 알죠. 네네. 선관위도 알고 대법원도 네네. 다 아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이 이걸 혹시 이제 보수 진영의 분열을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아 이거는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네,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질질 껐다 이걸로. 지금 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분열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의도한 것들은 달성이 된 거죠. 뭐 보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 이제 뭐 억측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민경욱 후보에게 연수월 재검표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민간 뭐죠? 대법원 판사가요. 민유숙인가? 민유숙이 아닙니다. 민유숙이 아니고 네. 누군데
네네. 그분이 저도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음흠. 대법원의 대법관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인물입니다. 사실은. 네네네. 그분이 무슨 이게 이제 선관위 편을 들겠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사실은. 네네네. 그런 걸로 봐서는 대법원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저는 사실이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지금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뭐냐면 민경욱 후보가 하도 이미지 파일 가지고 뭐 QR 코드를 다 뭐 자기가 제안한 프로그램의 1년 번호 숫자 행태를 전환해서 판독을 하자 그래서 다 해줬어요. 봅시다 한번. 잠깐만요. 이렇게 자 전체 투표지를 예. 이미지 파일로 생성해 그중 사전투표지에 기재된 QR 코드를 민전 의원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 번호 숫자 형태로 전환해 판독했다. 그 결과 예. 선관위가 인천 연수구 을 선거구에 부여한 1년 번호 이외의 1년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복된 1년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됐다. 이게 이제 인쇄로 그렇죠. 해가지고 에 대한 반박이구나 이게. 네네네. 어쨌든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발표를 보면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터무니없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 이게 일치하지 않거나 중복된 1년 번호가 있거나 네네네. 이러면은 이거는 100% 음흠. 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났거든요. 자 오늘 뭐 대충 이제 그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다는 이상한 투표지들, 예, 예. 이른바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라고 하는 그 투표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 올해 인쇄업계, 인쇄와 제지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뭐 몇십 년 이렇게 그 종사하셨던 우리 길번님 모시고 제가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나 궁금한 거는 이거 이제 좀 100서 정도를 하나 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부정선거 관련해서 지금 가지가지 소리들이 있었거든요. 예. 아니 그 엄청난 재검표 과정에 드는 돈의 1% 내지 5%만 있어도 그동안 했던 중국 프로그래머에 의한 어떤 조작설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어떤 썰들이 쭉 있는데 예. 그 썰들에 대해 가지고 정말로 그 검증을 해서 예. 정말 백서 같은 것들이 하나가 정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아니 뭐 그래도 안 믿으려면서는 안 믿겠지만, 아니 왜냐면 지금 이게 말입니다. 상당히 어떤 디테일한 주장을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인쇄나 제지나 인쇄나 종이에 대해서 그 다음에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반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좀 아주 이 전문가적인 어떤 외피를 띄고 주장을 갖다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럴싸하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식적인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렇게 조작에 가담해서 지금까지 유지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다 제껴버리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전문가들이 제대로 이제 반박을 갖다 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지들끼리 이제 올소마소 하면서 일종의 어떤 뭡니까 음양실 효과입니까? 동굴에서.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엄청난 확신을 갖다가 그렇죠. 이렇게 갖게 된 집단 거죠. 극단화가 일어나는 네네. 게 있죠. 자기들 주장만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네네네네. 이제 저같이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병호 씨나 아니면 민경욱 후보나 박주현 변호사나 뭐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나 이게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같이 공개 토론을 해서 그럼 함께 검증을 해보자. 그런데 모두 다 거부를 해요. 거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개석상에 나와서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분들이 페북에 들어가가지고 그 일일이 반박을 하게 되면 네네.
다 삭제를 시켜버려요. 음흠. 삭제시키고 그 다음에는 페북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자기 주장과 반박하는 글들이 올라오게 되면 그거를 자기 페북에 들어오는 사람 다 보게 되잖아요. 네네네.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부정당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디테일하게 반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 자기도 재반박을 하면 되는데 못하니까 아예 삭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는 그 황교안이 그런 주장해요. 문재인이 이렇게 폭정과 실정을 많이 하고도 어떻게 지지율 40%가 말이 되냐, 여론조작에서 부정선거는 시작된다, 요 얘기 하거든. 저는요, 이 보수라는 자들을 보면은요, 난 이해가 가. 그렇죠. 일단 황교안이 말입니다. 지가 입법, 행정, 사법을 갖다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 법무부 장관을 갖다 했다는 자가 지금 와서 보이는 행태를 보십시오. 4.15 총선 패배 또는 그게 부정이다 그러면 목숨 걸고 그걸 갖다 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전부터 있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공부를 하거나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다가 이번에 대선 후보로 딱 뛰어나오면서 이제 막 그냥 그 부정선거 그 오래된 주장부터 새로운 주장까지를 다 받아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아, 이런 자가 무슨 공심이 있는지, 무슨 책임감이 있는지, 아니 무슨 어떤 실사고시의 어떤 이 뭐라 그럴까 그런 멘탈이 있는지, 나는 이런 자가 미래통합당의 당대표를 해서 공천을 갖다가 이렇게 좌우를 했던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공병호 씨도 그렇고. 참 공병호도 그렇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주장이 있으면은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검증 토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리 앞에, 진실 앞에는 겸허해야 되거든. 전혀 어떤 그런 태도, 어떤 이 주장을 계속하면서 그 부분을 검증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형 가지고 아니 대안이 그럴듯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안이 이거는 뭐 참 오히려 더 못해 보이니까 이제 결국은 지지율 40%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 지지율 40% 비밀은 바로 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이야, 이게 사실. 답답하시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했냐면, 네네. 2012년 18대 대선이 있고 난 뒤에 네네. 김어준 씨를 비롯한 그 누구죠? 신상철 씨 등 네네. 사람들이 18대 대선은 네. 부정선거다. 네네. 막 그렇게 이제 부정선거 주장했죠. 주장을 하면서 이제 K값 뭐 이론까지 이렇게 된 거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근데 자기들이 이제 2017년이죠. 네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됐을 때도 K값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8대 때는 1.5가 나왔고, 원래는 이제 그 김어준이 주장은 1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거죠. 근데 18대 때는 1.5가 나왔고, 홍준표하고 문재인이 붙을 때는 1.6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이 당선됐는데도 이게 K값이 동일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부정선거 K값이로는 이게 실정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엉터리라는 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이 다 네네. 말이 안 되는 거였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사전투표에 대해서 네네. 사실 부정적으로 보다 보면 네네. 우리 지지자들이 네네. 사전투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하다. 네네. 그러니까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때까지 주장했던 의혹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들이 다 반박을 합니다. 네네. 스스로. 그래서 그 백스도 냈어요, 그 애들이. 백스를 내서 이거는 부정선거 일어날 수 없는, 우리나라는 선진적인 선거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 그 시스템 하에서는 절대 부정선거 일어날 수 없다는 거를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선거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창간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네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전투표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보수 진영이나 야당에서 할 일은 자꾸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자기 지지자를 하여금 사전투표에 소극적으로 하게 만들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 사전투표는 어쨌든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고 네.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바꾸기 전에는 그렇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 사실은 당일 투표에 선거를 못 하시는 분은 있어요. 투표를 네네. 못 하시는 분 생깁니다. 뭐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네네네. 원래는 하려고 그러는데 누구가 뭐 상을 당했거나 자기 자신이 다쳤거나 못 네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 투표를 하면 유리해요. 네네. 그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참 이게 참 좋은 나라 만들자, 정상적인 나라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예. 지금 하는 운동인데, 이게 좋은 나라를 만들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쪽에서는 오히려 역행을 갖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요, 저희가 80년대 학생 운동을 할 때 이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그렇게 생각.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아니 그때 광주 항쟁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돼 가지고 총 들고 싸웠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군사 독재 정권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총을 들고 싸워야 된다.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죽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완전 착각이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제가 저는 이게 명명백백한 부정선거의 어떤 물증이 나온다면은, 그래서 민주적 방식으로 도저히 어떤 정권을 바꿀 수 없다. 그것도 부정선거 때문에. 그 투개표 조작 같은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저는 목숨을 걸죠. 그러면 그래요? 남은 거는요. 예. 남은 거는요. 아니 암살이든 테러든 뭐든 그 하는 것이 그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굉장히 엄청나게 쟤들은 사악한 놈들이다.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하면서 기껏 하는 거 이게 피켓 들고 이렇게 하더라고. 예, 예. 이게 앞뒤가 안 맞나요? 예. 그 부정선거 주장을 진실로 믿는다 그러면요. 사실은 그 안중근이나 윤봉길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를 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80년대 그렇게 했고, 그럴 용의를 우리가 분명히 가졌었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거는 네. 사실은 뭐 심각한 문제죠. 이건 뭐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거는 뭐. 그래서 저는 이게 목숨을 갖다가 걸어야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실사구시적으로 이게 살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사전선거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좀 보완해야 돼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도 네.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 제가 제안을 해요. 부실 선거, 그러니까 부실 관리에 의한 의혹들 말고 네. 부정선거라고 생각되는 증거들을 네네. 단 하나만 갖고 오면은 네네. 제가 전 재산을 준다 그랬어요. 네네네. 참. 부정선거. 그러니까 부정선거라고 되려 그러면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네네. 예. 지금 부정선거 형태는 저는 예컨대 뭐 코로나 방역 빙자해서 이게 사람들의 어떤 자유로운 집회를 막고 예배를 막고 시위를 막고 뭐 이런 형태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 코로나 그 방역을 빙자해서 영업 제한 금지 업종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형태로 그냥 쫙 그렇죠. 뿌려버리는 예. 이런 형태가 사실은 부정선거죠. 그리고 예. 이제 조혜주 선관위원장이 아니죠. 선관위원인가요? 이제 그런 분들의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뭐 권순일, 그렇죠.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말을 못 쓰게 하는 이상. 그때 당시 그랬지 않습니까? 현수막이 내로남불, 네네네.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런 식의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압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선거의 하나의 일종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그거는
대부분 이제 부실 관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일 뿐이지 부정선거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황교안은 보니까 드루킹하고요. 그다음 울산시장 건하고 지금 4.15 총선을 갖다가 한 패키지로 묶으려고 완전히 그래요. 다르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건데. 그 전자 두 개는 그건 확실한 부정선거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 말입니다. 이게 예. 공격을 갖다가 하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화력 분산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 오히려 대치기를 당하죠. 이적 행위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명백한 네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드루킹 건 같은 경우도 저거 뭐 누가 봐도 네네. 그런 건데 그걸 패키지를 묶어 주장하다 보니까 부정선거 의혹 주장하던 것들이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나머지 두 가지 주장들도 같이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는 일구가 난다는 거를 모르는지 아는지 그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참 오늘 진짜 그래도 혹시 뭐 다음에 시간이 나고 기회가 네네. 된다 그러면 그 4.15 총선 직후에 이 사람들이 그 주장했던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에 대해 상세하게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건 너무 방대한 양이고 네네. 아마 거기 한 6시간, 7시간 정도를 다뤄야 될 겁니다.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한번 다음에 한번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고려를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말 이게 백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아이고 정말 오늘 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이거는 길버님 같은 분 아니면은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실사구시해가지고 반박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꼭 좀 길버님 모시고 오늘 이걸 갖다가 좀 다뤘으면 했는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도 참 많은 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유튜브 애청자들한테도 아마 많은 걸 갖다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정말 뭐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 하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그 자체가 결국 오히려 뭐랄까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될 겁니다. 내년 대선에서도 네네.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년 대선도 어차피 사전투표를 합니다. 그 사전투표 제도가 있는 한 네. 우리가 그거를 철저하게 이용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면서 사전투표에 뭐 부정선거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게 되면 내년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 1% 정도는 오히려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대선은 결국은 제가 봐서는 양 진영이 49대 51의 싸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2, 3% 정도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될 거예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전투표 의혹 제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에서 입는 데미지가 커요. 맞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계속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빨리 털어야 돼요, 보수 진영에서. 맞습니다. 지금 투표 독려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런 논리로 되면요 투표 예. 투개표 감시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이게 그거는 좋아요. 또 하나 하는 거는. 감시 운동만 예. 아니라 그냥 투표가 의미가 없어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투표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논리적으로요. 그러면은 윤봉길 안중근 같은 어거를 갖다가 하고 별거를 다 해. 아니면 나라를 떠나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소장님 계속 조금 흥분하시는데. 아니, 그 논리적으로 그런 겁니다, 이게. 아니, 저는 투표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투표 독려 운동 반드시 필요하고, 당연히 투개표 감시해야죠. 예. 그 다음에 선거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갖다가 사전투표 선거제도라든지 이거 분명히 좀 고쳐야 됩니다. 이게. 예. 그리고 지금 사실상의 부정선거를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드루킹이나 울산시장,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등 정말로 진짜로 싸워야 될 것이 많은데 말입니다. 전혀 엉뚱한 데서 지금 현재 싸우고 있으니까 또 갑갑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뭐 마무리 안 하게 또 네. 연주장이 되네요. 아이고,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네네. 네.